인간의 상태는 결코 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발전하거나 퇴보하거나 그 중에서도 발전을 택한 여러분의 멀고 험난한 길, 이 생각의 프레임 전환으로 쉽게 극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연수남이에요. 현직 전문의예요. 공부하는 게 외롭고 고독하신가요?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같다고요? 꼭 수험생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목표한 바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너무 힘드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고독하고 힘든 길 누가 택했나요? 바로 본인이 선택한 길입니다. 우리는 왜 편한 길을 놔두고 이런 힘든 길을 택했을까요? 그 이유는 본인의 현재 상태보다 한 단계 더 나은 삶을 원하기 때문이고, 그만큼 노력과 시간, 에너지를 투자할 각오로 시작하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난관이 존재하는데요. 그 난관을 스무스하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 번쯤 한 사람이 목표를 정하고 이를 성취해가는 메커니즘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크게 세 단계로 나뉘는데요. 첫째,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 둘째, 목표 달성을 해나가는 중간 과정 단계. 셋째, 최종 목표 달성의 성공 또는 실패하는 단계로 나눌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목표 설정 단계. 가령 특정 고시를 준비하겠다. 특정 대학 또는 회사에 들어가고 싶다. 아니면 수능이나 내신 점수를 잘 받겠다. 이런 마음가짐은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정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특정 대학을 목표로 하는 게 며칠 동안 방에 틀어박혀서 머리를 싸매고 정한 게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면서 본인의 현재 성적대와 최종적인 꿈, 주위 환경, 가능성 등을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따져보며 어느새 결정하게 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둘째 단계부터는 그 선택의 결과가 결코 가볍지만은 않은데요. 이 길이 외롭고 고독한 건 지금부터 결과가 나올 때까지 노력과 시간을 어느 정도 투입해야 되는지 감도 잘 안 잡히고,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실패로 돌아간다면 그동안 투입된 노력과 시간이 증발해버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선택지가 주어지는데요. 그 길을 포기하고 다른 선택지를 택하거나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거나. 보통 의지가 굳거나요, 이런 고민은 안 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 자칭 유리 멘탈이라 하루하루 수험 생활을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당연히 전자가 합격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게 사실인데요. 하지만 이게 또 마음먹은 대로 하루아침에 마인드를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전자와 후자를 가르는 요소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이 요소들 중에서 본인이 어느 부분에서 약한지를 한번 점검해보세요. 일단 자신의 길을 더 확고하게 해주는 플러스 요인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로 본인의 의지력, 둘째로 주위 사람들의 지지, 셋째로 높은 체력, 넷째로 높은 합격 확률, 다섯째로 선택한 진로의 전망 및 합격 후 삶에 대한 희망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적당히 받쳐주면 큰 무리 없이 본인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데요. 심지어 다른 부분들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어느 한 부분이 극단적으로 높으면 계속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그 길을 적게 만드는 마이너스 요인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로 합격이 예상되는 시점까지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등의 현실적인 조건, 둘째로 주위에 비아냥대는 시선, 셋째로 외로움이나 고독함 등의 멘탈적인 문제, 넷째로 본인의 수준에 비해 너무 높은 공부의 난이도, 다섯째는 해당 진로의 어두운 전망 및 합격 이후의 삶에 대한 의구심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플러스 요인들의 합과 마이너스 요인들의 합 중에서 플러스 요인들이 더 크다면 계속 공부를 해나가는 것이고, 마이너스 요인들이 더 크다면 그 길을 접는 게 맞는 거겠죠. 이 크기가 비슷비슷하다면 갈팡질팡하게 되는 거고요. 하지만 본인이 진정 그 길의 뜻이 있다면 이 플러스 요인들을 의도적으로라도 압도적으로 올려야 함이 분명합니다. 만약 현재 갈팡질팡하다면 이 요소들을 하나하나씩 면밀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을 해야겠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 멘탈적인 부분에서 플러스 부분은 강화하고 마이너스 부분은 약화시키는 방법에 집중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이 요소들은 상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만 잘 기억해도 멘탈을 유지하고 계속 정진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으실 거예요. 우선 이 외로움과 고독함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가 문제인데요. 일단 이 상황 자체에 대한 프레임 변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수험 생활이 처음이신 분들은 이 시험만 끝나면 인생의 과업이 끝나고 만족감이 어마어마할 거라 생각하는데요. 원하는 곳에 합격하면 만족감이 어마어마한 거는 일단 맞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산 정상에 올랐을 때 잠깐 느끼는 기쁨이 아니라 산을 오르는 과정에서 느끼는 희망인데요. 인간의 진정한 행복감은 총량으로 봤을 때 짧은 시간의 만족감보다는 긴 시간 동안 느끼는 희망이 더 많습니다. 지금 걷는 길이 아무리 멀고 험해도 이 외로움과 고독함보다 희망의 수치를 더 높일 수 있다면 인생 전반의 행복감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너무 이상적인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래도 나는 지금 너무 힘들다. 동감합니다. 하지만 그 힘듦이라는 감정은 어느 정도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발전지향적인 인간의 일반적인 사고방식은 현재 상태를 기준에 못 미치는 지저음으로 여기는 반면 미래를 더 갖춰지고 보다 완벽한 지저음으로 간주하는데요. 그 부족한 간극을 채우려고 늘 무언가를 시도합니다. 이 과정에서 힘듦과 희망이라는 감정이 공존하는 거고요. 그 간극을 메워 목표 달성에 성공한 순간 충만한 만족감을 누리긴 하지만 곧 호기심이 발동해 다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과 거기서 파생되는 감정들은 발전 지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숙명인 거고, 이런 사람들은 특히 감정의 프레임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평생 힘들어 할 수도
반대로 희망과 발전의 사이클의 선순환을 타면서 살 수도 있는 겁니다. 또한 이 외로움과 고독감을 컨트롤하는 건 아이러니하게도 절대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감정의 근원은 목표 달성 여부에 달려있기에 친구를 만나는 것 따위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거죠. 시험이 끝나지 않는 한 이 감정은 끝나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인간관계를 최소화하고 공부에 집중하는 것이 맞는 거고요. 합격을 하면 최소화했던 인간관계는 저절로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연락 안 해도 알아서 먼저 연락 올 거예요. 진짜 소중한 사람이라면 시험 끝나자마자 결과에 상관없이 여러분이 먼저 연락을 해주세요.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비아냥대는 건 개나 줘버리고 멋지게 성공해서 한번 웃어주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도 이를 반전시킬 만한 여러 멘탈 관리론을 더 만나보고 싶다면 구독력 가입 버튼 눌러주시고요. 결국 이 외로움의 근원을 타파할 공부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다면 고정 댓글란 연수남 공부법 책을 참고해주세요. 인간의 상태는 결코 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발전하거나 퇴보하거나 그 중에서도 발전을 택한 여러분의 멀고 험난한 길, 이 생각의 프레임 전환으로 쉽게 극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공부법과 성공 인사이트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당.